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쏟아진 글로벌 소식들. 오늘 정리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벚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벚꽃이 지고 나면 또 다른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릴 겁니다. 여름에도 가을에도 꽃은 필 텐데요. 모든 꽃이 봄에 피지 않듯 소외받는 업종도 분명 개화 시기는 올 겁니다. 밤사이에 정리되는 내용들 보시면 확실히 우려되는 이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안심되는 요소도 분명 존재했는데요. 하나하나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먼저 시장을 장악한 두 가지 악재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의 시계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시중에 풀린 이 돈줄을 옥죄기 시작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은 이제 상수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서 아주 원론적인 논리입니다. 금리 인상이 미래의 수익 가치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우려감을 실제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이 상쇄시켜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은 이 현실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 단계죠.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이 두려움이 먼저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 차트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제는 2.8%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이달 들어서 연일 상승세가 나타나며 금리의 부담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3월 초만 하더라도 아래는 나스닥 종합주가지수인데요. 이 금리가 올라서지만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은 용인해왔던 부분, 나스닥 지수가 이때 반등 랠리를 보였던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계점에 넘어선 걸까요? 2.7% 돌파하고 그 이후로도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는 금리의 부담감으로 확실히 나스닥 지수의 탄력도가 둔화되고 있는 최근 흐름입니다. 정반대의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타났었던 이 반등 사이클, 반등 랠리의 절반 이상을 토해내고 있는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과거의 사이클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 이 매크로는 대응의 영역이지 예언의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수치들 그리고 현재 확정 발표되는 지표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보다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영역과 그에 따른 전략은 분명 존재할 텐데요.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고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악재는 중국, 여기 나와 있는데요. 광저우 봉쇄는 해프닝으로 일단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상하이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주간 봉쇄에 들어갔지만 지금 신규 확진자가요. 2020년 1차 팬데믹 그 당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샹하이의 학습 효과로 확진자가 나타나는 다른 대도시들도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의 샹하이, 지린 등의 일부 지역 락다운 장기화 가능성에 맞춰지고 있고요. 이게 다른 지역까지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격으로 인해서 어제 아시아권 증시, 특히 중화권 증시 종합주가지수가 2에서 3%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종목별 반응을 보시면 확실히 이 봉쇄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모임과 외출 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주가 타격이 컸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외식 업체입니다. 샤브샤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하이디라오 같은 경우에는 9% 넘는 급락 마감을 했고요. 주류 대표 종목들 3% 안팎의 5%까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중국 여행, 패션 관련주의 타격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밖에 돌아다닐 수 없으니 햄, 간편식 이거를 사야겠다.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요. 이 봉쇄를 대비한 비축 식량 관련주는 오히려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마트, 냉동식품, 햄 관련 테마주들 들썩이는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특히 이 밖에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주의 타격이 크게 나타났죠. 이 방역 기간이 길어지면서 테슬라에 이어서
니오도 생산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ATL이 이 생산 차질이 없다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락다운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여기에다가 4월부터 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기차를 사려는 그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으로 해석됐습니다. 주가의 발목을 잡으면서 특히 CATL, 이 배터리 관련주의 낙폭이 깊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2차 전지 관련주가 폭격을 맞은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밤사이 추가된 소식 정리를 해봤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먼저 보도를 했고요. 화면은 로이터 통신의 최신 기사를 캡처해왔습니다. 상하이 일괄 봉쇄, 전체 봉쇄에서 이 락다운의 레벨을 낮출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 중에서 한 43% 정도는 락다운이 완화된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일주일 정도는 집안에 더 머물러야겠지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다소 지나간 것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락다운 추이는 다만 우리 시장에 장중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미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금리와 중국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장중 내내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두 개파락 출발이 됐는데요. 이후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장중 계속 밀리는 흐름, 장중 저가를 종가로 썼습니다. 3대 지수 이날은 타격이 전반적으로 컸고요. 특히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추가 급락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어제는 미국 심리는 그래도 버텨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날은 심리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흔들리는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CNN이 제공하는 공포 탐욕지수 보시면 전날은 중립 수준이었는데요. 이날은 약간 밀리면서 공포 쪽으로 기운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지수라고 일컬어지는 변동성 지수, 빅스도 이게 공포감이 올라가면 같이 이 지수도 급등을 하는데 간밤 15%의 급등세 연출됐습니다. 많이 이 절대적인 수치가 내려오긴 했지만 최근 반등세 이날을 기점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시죠. 히트맵 보시면 전체적으로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시장에서 버텨줬었던 이 시장의 방어주, 가치주들도 이날은 같이 밀리면서 전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이 11개의 섹터가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선명할수록 낙폭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 성장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다음 보시죠. 특징주별로도 다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UBS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 팬데믹과 재택근무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수혜를 봤었는데 지금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다 보니 과거처럼 그런 큰 폭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이고 다른 기술주들 동반해서 약한 흐름 포착됐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도 최근 부진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요. 어느덧 전 저점 52주 최저가 근처까지 밀려 있습니다. 이날은 미국 시장 열리기 전에 베어드에서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일주일 동안 여기서 더 떨어질까 했는데 20%나 급락했고요. 간밤 미증시 반도체 주들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보시면 베어드가 지적한 이 엔비디아의 수요 둔화는 GPU 반도체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고요. 우리나라는 이보다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의 편중도가 훨씬 높죠.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연관된 종목이라고 하면 마이크론이 가장 가까울 겁니다. 그나마 이 가운데 마이크론의 낙폭이 적었다는 데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다음 보시죠.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할 때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었던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최근 주가의 힘 당초에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삼성전자 이때도 빠질 때 TSMC는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었는데 요즘에는 삼성전자의 주가와 동행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 우려가 반도체 섹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달러 강세와 원자재 인플레이션 피해국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인 전망이 있는 건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도 간밤 미증시에서 모든 테마가
하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 셧다운 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1000슬라 밑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다른 경쟁사들은 오히려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하권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부진했다는 점 앞서서 짚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내용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요. 지금 리튬 가격이 폭등하자 그냥 내가 할게. 직접 리튬 광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말만 한 건데 그 때문에 중국의 리튬 원재료 관련주 배터리 업체들이 단기간 충격을 받은 것 아닌가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이 관련주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가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시죠. 중국의 락다운 지속으로 기름 수요가 아무래도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대 수입국이니까요. 간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전거래일보다 4% 밀리면서 이제 $100 아래로 내려와 있죠. $94 수준까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이 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주인 항공주가 먼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항공주뿐만이 아니라 소비 관련주, 일명 리오프닝 관련주, 의류 테마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큰 포인트가 잡혔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거를 좀 추가로 보면 좋을까? 어제 보고서가 좀 잘 정리된 게 있어서요. 살펴볼까 합니다. 삼성증권에서 엔데믹 관련주 옥석 가리기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제 엔데믹 관련주를 옥석 가리기 할 때는 4가지 기준점을 선별하는 그 잣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세계 각국의 방역 체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를 면밀히 국가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기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별로도 그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의 위축 정도와 그리고 2021년 수요 회복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특히 회복의 정도가 훨씬 빠른 산업이 무엇인지를 골라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시경제 리스크와의 연관성도 산업별로 다 다릅니다.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지난 2년간 산업과 기업의 펀더멘탈 변화, 이 펀더멘탈상 도저히 회복 불능한 섹터가 있을 것이고 이 펀더멘탈상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섹터가 있을 겁니다. 다음 보시죠. 이런 이 기조를 담아서 이 삼성증권에서 최선호 업종을 3개를 꼽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언급해드렸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특히 엔터테인먼트의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오프라인 공연 재개라는 모멘텀, 그리고 오프라인 공연 재개 이전에도 이미 메타버스를 통해서 콘서트를 열고 있었는데 추가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조입니다. 이 밖에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 지난주부터 정리해드렸었죠. 여기에서는 미용 성형 관련주, 노마스크 수혜주로 꼽고 있고요. 임플란트 치과 치료 관련 장비기기까지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글라스 맞추기 위해서 검안기가 이제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과 장비 쪽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편의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선호 업종이고 차선호 업종은 패션과 화장품, 그러나 기업별로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